나는 그 집의 문을 처음 마주했을 때 마치 이미 한 번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기묘하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김도현, 32. 나는 원래 이런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지역 환경 조사를 하며 산과 계곡을 오가지만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기준을 지켜왔다. 하지만 그날 소백산맥 깊숙이 자리한 그 집은 내가 믿어왔던 기준들을 하나씩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 부근 인적이 거의 끊긴 산속에 오래된 민가 하나가 남아있고 그 주변 토양과 수질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들이 이상한 냄새와 함께 두통을 호소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산속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쯤은 흔한 일이다. 썩은 낙엽, 고인물, 동물 사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현지 주민에게서 들은 뒤였다. 거긴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작은 마을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노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지도와 장비를 힐끗 보더니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왜요? 위험한가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잠깐 웃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다. 위험하긴 하죠. 근데 사람 때문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런 이야기는 늘 비슷하다. 오래된 집, 버려진 공간, 그리고 거기에 덧붙는 괴담. 예전에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죠. 가족이. 노인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을 이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무도 안 보였어요. 이사 간 거 아닌가요? 내 질문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문이 안 열렸어요. 그 말은 어딘가 어색했다. 안에서 잠겨 있었거든. 그제야 아주 미세한 불편함이 스쳤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 가능한 범주라고 생각했다. 사건이나 사고 혹은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됐는데요? 노인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집 아직도 밤마다 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나요. 그 말을 끝으로 대화는 끊겼다. 나는 그렇군요 하고 넘겼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산속은 생각보다 고요하지 않았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동물의 움직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낮은 울림 같은 것까지.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곳곳이 썩어 있었다. 그런데도 완전히 폐허라고 보기에는 이상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게 더 기분 나빴다. 마치 누군가 계속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생각을 억지로 지워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런 곳에 누가 살겠어. 나는 장비를 내려놓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았다. 조금만 밀면 열릴 것 같은 상태였다. 그때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다. 약간 달콤하면서도 금속성의 냄새. 마치 오래된 병원 복도에서 맡을 법한 냄새였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왜 여기서 이런 냄새가 나지? 머릿속에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다. 화학물질, 오염 혹은 동물 사체.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았다. 나는 문을 밀었다. 끼익. 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울렸다. 그 소리가 산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정말로 바람도 벌레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갑작스러운 정적에 몸이 굳었다. 기분 탓일 거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다. 완전히 깜깜한 건 아니었다. 무너진 지붕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다. 그런데 발자국이 있었다.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발자국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흔적으로 보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 바깥은 여전히 조용했다. 누가 들어왔던 건가?
그럴 수도 있다. 등산객이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발자국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마치 집안을 계속 맴돌며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밟은 흔적 같았다. 이유 없이 불편함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툭.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집 안쪽, 보이지 않는 방에서 났다.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흘러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툭, 툭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나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돌아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조사만 하면 된다. 굳이 더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아마도 설명하려는 욕구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무언가다. 그리고 나는 그걸 확인해야 했다. 나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멈췄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툭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밀었다. 그 순간 소리가 멎었다. 완전히. 나는 숨을 죽인 채 안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바닥 한가운데 누군가 계속 서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지워진 자리 하나가 있었다. 정확히 사람 한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크기였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내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툭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본능적인 거부에 가까웠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확인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밀어넣을 것 같았다. 툭 소리는 분명 내 등 바로 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울렸다. 방 안에서 들리던 그것과 똑같은 나무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가슴 안쪽이 서서히 조여왔다. 사람이면 말 좀 하세요.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낮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툭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생각이 스쳤다. 이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신호라는 느낌. 근거는 없었다. 그저 확신에 가까운 직감뿐이었다. 결국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복도는 변함없었고 먼지 위에는 내가 남긴 발자국뿐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흐트러진 흔적이 있었다. 마치 내가 서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에서 움직인 것처럼.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내려봤다. 말이 안 된다. 내가 들어온 이후로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바깥은 완전히 고요했다. 그럼 이 흔적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기도 전에 툭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오른쪽 벽 쪽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안쪽에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것처럼 아주 약하게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벽에 가져다 댔다. 차가웠다. 단순히 서늘한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였다. 그리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툭, 툭.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떼었다. 이건 착각이 아니다. 벽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온 걸 후회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때 발 뒤꿈치에 무언가가 걸렸다. 균형이 무너지며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쿵!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다. 하! 짧게 숨을 뱉으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천장. 아니, 정확히는 무너진 틈 사이. 그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건 사람의 형태였다. 하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몸을 천장에 바짝 붙인 채 중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리고 기묘하게 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눈조차 깜빡이지 못한 채 그것을 바라봤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인지 그림자인지 모를 것이 완전히 덮고 있었다. 그리고 툭! 그것이 팔을 들어 올려 천장을 두드렸다. 그 소리였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 듣고 있던 그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 쿵, 귀 안쪽에서 울렸다. 그것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나를 향해.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선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긁히는 소리. 나무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 거칠고 불규칙한 소리.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끝이다. 그 확신이 있었다. 복도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나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빛이 눈에 쏟아졌다. 순간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몇 걸음을 더 달린 뒤에야 겨우 멈춰 섰다. 숨이 가쁘게 몰아쳤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하! 무릎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살았다. 그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한 정적.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집을 바라봤다.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분명히 열어둔 채로 나왔다. 확실했다. 그런데 지금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리고 툭! 집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툭! 툭!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말이 안 된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착각일 수도 있다. 피로, 긴장, 환경적인 요인.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믿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집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툭! 이번에는 바로 내 뒤에서 들렸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발밑의 흙 위에 방금 찍힌 것처럼 선명한 발자국 하나가 있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끝내 도망치지 못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발목이 땅속에 박힌 것처럼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붙잡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눈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흙 위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찍혔다. 사각. 마른 흙이 눌리며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한 소리. 그 발자국은 분명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목 안쪽이 바짝 말라붙은 것처럼 조여왔다. 이건 착각이 아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설명이라는 것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툭!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집. 낡고 기울어진 그 집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깨진 창문은 검게 벌어진 입처럼 어둠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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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저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의도였다. 무언가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내 앞에 발자국이 멈췄다. 마치 내가 움직인 걸 지켜본 것처럼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 사각. 발자국이 또 하나 찍혔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발자국의 형태, 성인의 것, 맨발이었다. 발가락 자국까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비정상적이었다. 발목이 꺾인 채로 억지로 끌며 걷는 것 같은 흔적. 나는 더 버틸 수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뒤돌아서 그대로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고 발밑에 돌이 미끄러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확인하는 순간 그건 더 가까워질 것 같았다.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은 완전히 흐려졌고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다리가 풀릴 때까지 달렸다. 그리고 결국 멈췄다.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허리를 굽힌 채 숨을 몰아쉬었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변은 여전히 산이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멈칫했다. 이 길은 내가 올라온 길이 아니었다.
분명히 하나의 등산로를 따라 올라왔다. 그 길은 비교적 분명했고 방향도 단순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조차 아니었다. 나무는 비정상적으로 빽빽했고 지면은 고르지 않았으며 어디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공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이상하다. 너무 조용하다. 아까 집 근처에서 느꼈던 정적과는 달랐다. 이건 막혀 있는 느낌. 소리가 퍼지지 않는 공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사각. 바로 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 바로 뒤에 새로운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분명히 내가 멈춘 순간에 맞춰 찍힌 것이었다. 마치 내 행동을 따라 하는 것처럼. 그때 머릿속에 이상한 가설이 떠올랐다. 이건 쫓아오는 게 아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한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발자국은 그대로였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사각. 발자국이 다시 하나 찍혔다. 이번에는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였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다. 이건 내가 있었던 위치를 따라오고 있다.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나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예측할 수 없게. 나무 사이를 파고들며 최대한 불규칙하게 움직였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사각, 사각.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이었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더 속도를 냈다. 그때 앞이 갑자기 트였다. 작은 공터, 그리고 그 중앙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건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처럼 보였다.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흑빛의 옷, 길게 늘어진 머리, 그리고 맨발.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등을 보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났다. 그 순간 그것의 머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몸은 그대로 둔 채 목만.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은 정상이 아니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깊은 어둠으로 비어 있었고 입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다. 사람이 낼 수 없는 각도로. 그리고 툭. 그것이 자신의 턱을 손으로 두드렸다. 그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뒤돌아서 다시 달렸다. 그 순간 뒤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아닌 것이 들렸다. 웃음, 낮고 갈라진 웃음,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순간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이건 단순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딘가로 이어져 버린 연결된 상태라는 느낌이었다. 숨이 터질 듯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시야는 흔들렸다. 그럼에도 계속 달렸다. 왜냐하면 뒤에서 들리던 소리가 더 이상 뒤에서만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각, 왼쪽, 사각, 오른쪽, 사각, 그리고 내 바로 앞.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 발소리는 내 앞에서 났다.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이제 방향 감각 따위는 의미가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툭, 등 바로 뒤, 숨결이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소리가 울렸다. 나는 움찔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시야의 가장자리, 정면으로는 잡히지 않는 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 없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방금 사람의 팔처럼 보이는 것이 나무 뒤로 사라졌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건 단순히 쫓아오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따라오고 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다. 바람의 흐름, 나뭇잎의 떨림, 내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과장된 것처럼 크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냄새가 밀려왔다. 그 집에서 맡았던 냄새. 달콤하면서도 금속 같은 묘하게 머리를 어지럽히는 냄새.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참았다. 이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다. 머릿속이 흐릿해지고 생각이 느려진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장면, 무너진 천장 그 위에 붙어있던 그것, 그리고 툭!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 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들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있었다. 나무 위 내 바로 위쪽 가지에 그것이 붙어 있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보였다. 사람의 형태. 하지만 관절이 뒤틀려 있었다.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채 나무를 감싸듯 매달려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그 아래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툭!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느끼고 있는 것에 가까웠다. 그 시선이 피부를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그것의 머리가 탁탁 하고 꺾이며 움직였다. 그리고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 정확히 그 위치를 향해 툭 한 번 더 두드렸다. 그제야 이해했다. 이건 내 위치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위치를 따라온다. 내가 서 있던 자리, 내가 지나간 자리, 내가 머물렀던 순간들, 그 전부를 하나씩 짚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건 도망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나는 결국 멈췄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망치는 대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집에서 시작됐다. 소리로 나를 끌어냈고 발자국으로 따라왔고 지금은 내 위에 있다. 그렇다면 이건 특정한 장소에 묶여 있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붙은 건가? 나는 눈을 질끈 감아 떴다. 그리고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나는 일부러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멈췄다. 짧은 정적, 그리고 툭! 위에 있던 그것이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정확히 짚어두드렸다.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확실했다. 이건 내가 움직인 자리를 추적한다. 그럼 나는 갑자기 뒤로 2걸음 그리고 옆으로 3걸음 움직였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정적. 그리고 툭! 2번. 내가 있었던 2지점. 정확하게. 나는 그걸 보며 이해했다. 이건 속도를 맞출 수 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무를 타고 천천히, 그러면서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나는 즉시 몸을 돌려 달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앞으로 옆으로 다시 방향을 꺾으며 가능한 한 예측할 수 없게 움직였다. 그리고 매번 내가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마다 뒤에서 툭툭 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시간 문제다. 결국 따라잡힌다. 그때 앞에 익숙한 형태가 보였다. 나는 멈춰섰다. 그 집이었다. 다시 그 집 앞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분명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왜 다시 여기지?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멍해졌다. 그때 툭! 문 안쪽에서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끼익!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그 열린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짧고 건조하게 마치 이미 수없이 반복된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열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도망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버린 상태였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이곳이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툭!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고 내가 지나온 자리들을 하나씩 짚으며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렇다면 이 문, 이 집, 이곳이 시작이었다면 끝 역시 여기일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발을 옮겼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여전히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훨씬 또렷하게 느껴졌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다. 내 것,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발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 감각을 확인하듯 툭 바로 뒤에서 같은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바닥에는 방금 찍힌 발자국이 있었다. 내가 서 있던 자리, 정확히 그 위에 겹쳐진 채로.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이제는 확신이었다. 이건 나를 쫓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나온 위치를 따라온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들어왔던 그 방, 바닥 한가운데 먼지가 지워져 있던 자리. 나는 그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 위에 섰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집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나는 눈을 떴다. 무언가가 변했다. 공간 자체가 반응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처음으로 다른 소리가 들렸다. 거기.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사람 목소리였다. 낮고 쉰 목소리. 분명히 사람의 언어였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남자였다. 중년,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다. 옷은 낡았지만 완전히 오래된 느낌은 아니었다. 마치 최근까지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나는 입을 열었다. 여기 사람이 있었습니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이상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조사 때문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늦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뭐가요? 그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먼지가 아주 미세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발자국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계속 다가왔다. 천천히.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 정확히 그 지워진 자리 앞에서 멈췄다. 여기 서 있었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럼 그가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순간 툭! 천장에서 소리가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위를 올려다봤다. 없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위를 향했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다. 비정상적으로 크게. 숲에서 보았던 그것과 똑같이. 나는 뒤로 물러났다. 당신 누구죠? 그는 웃었다. 소리가 없는 웃음. 그리고 툭! 자기 턱을 두드렸다. 그 소리였다. 나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다. 그때 사각. 내 발밑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시선을 떨었다. 발자국. 하나가 내 발 위에 겹쳐 찍혀 있었다. 몸이 떨렸다. 이제는 더 이상 뒤따라오는 게 아니었다. 내 자리와 겹쳐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남자가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는 겹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검은 구멍처럼. 당신이 움직이면 툭. 그것도 움직입니다. 툭. 당신이 멈추면 툭. 그것도 멈춥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가 한 발 더 다가왔다. 당신이 있던 자리로 결국 도착합니다. 그 순간 내 어깨 위에 무언가가 얹혔다. 차갑고 젖은 감촉.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그저 느껴졌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들리는 숨소리. 그리고 툭. 내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소리. 남자가 낮게 속삭였다.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도망칠 수 없다는 말.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에 다시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선택지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걸. 어깨 위에 얹혀있는 그것. 차갑고 축축한 감촉. 피부를 타고 스며드는 온기 없는 무게. 그리고 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살아있는 존재의 것이 아니었다. 불규칙했고 너무 가까웠고 너무 깊었다. 마치 폐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 툭.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 소리는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었다.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었지만 아까보다 더 가까워져 있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니, 선명해진 게 아니라 드러나고 있었다. 피부가 이상했다. 살이 아니라 오래된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왜? 간신히 말이 나왔다. 왜 저를?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툭, 귀 옆에서. 나는 움찔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는,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곳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다. 비어있는 자리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빠져나가면 툭, 다른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당신은,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저는 한 번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때 어깨 위에 그것이 조금 더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손이었다. 길고 비정상적으로 마른 손. 그것이 내 쇄골 쪽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몸이 떨렸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순간 끝이다. 그 확신이 너무 선명했다. 왜? 저한테. 나는 다시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당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들어왔으면. 그는 말을 잘랐다. 다른 누군가였겠죠. 툭, 툭. 이번에는 2번. 내 귀 바로 뒤에서. 나는 눈을 꽉 감았다. 이제 완전히 겹치고 있었다. 더 이상 뒤따라오는 게 아니었다. 이미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피맛이 퍼졌다. 그 감각 덕분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졌다. 생각해야 한다. 도망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빠져나갔다고 했죠.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어떡해요? 짧은 침묵. 툭.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익숙한 리듬을 되짚는 것처럼.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자리를 비워주면 됩니다. 나는 눈을 떴다. 자리를 비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게 무슨? 그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이 자리, 숨이 막혔다. 그 의미를 이해해버렸다. 설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툭. 이번에는 내 어깨 위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얼굴이 바로 옆에 있었다. 눈은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입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둠이 아니라 깊이가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끝없이 이어지는 공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이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자리를 비워주기를.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그 남자는 정말로 빠져나간 걸까? 나는 다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발자국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도 없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당신. 그는 천천히 웃었다. 늦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시야가 어둠으로 잠겼다. 어둠이 내려앉은 순간 나는 눈을 감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철저하게 빛이 사라진 상태였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폐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들이쉬는 감각이 없었다. 그건 질식과는 달랐다. 살아있는 상태인데 살아있기 위한 조건이 하나씩 지워지는 느낌. 나는 손을 움직이려 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발도 몸도 아무것도. 툭.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울렸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이제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입을 열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혔다. 소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기억이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집, 문, 발자국, 그리고 그 남자. 자리를 비워주면 됩니다. 그 말, 나는 그 의미를 다시 되짚었다. 그리고 이해해버렸다. 이건 단순히 죽는 게 아니다. 이건 사라지는 것이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래서 자리가 비워진다.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차지할 수 있도록. 툭. 내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느껴졌.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그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빛이 아니라 형태. 어둠보다 조금 덜 어두운 윤곽. 그것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사람의 형상. 하지만 비어 있었다. 안쪽이 텅 빈 껍데기 같은 존재. 나는 그것을 바라봤다. 그것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은 없었지만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툭, 그 형상이 자기 안쪽을 두드렸다. 비어있는 가슴.
나는 숨이 멎는 걸 느꼈다. 이건 내 자리다.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 그 순간 어깨 위에 있던 그것이 천천히 움직였다. 내 몸을 타고 앞으로 그 형상 쪽으로 그리고 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막아야 한다.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그 형상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툭 안쪽에서 한 번 더 두드렸다. 그 순간 그 형상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형상이 내 몸과 겹쳤다. 차가웠다. 그리고 무거웠다. 마치 내 몸 안에 다른 무게가 들어온 것처럼 나는 숨을 헐떡였다. 아니, 헐떡이는 느낌만 있었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때 아주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바람, 나무, 산.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시야가 돌아오고 있었다. 조금씩 어둠이 걷히고 형태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다. 나무, 땅, 그 집. 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햇빛이 눈에 들어왔다. 숨이 들어왔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숨이 터져 나왔다. 살았다. 그 생각이 스쳤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정상이었다. 몸도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 집도 그저 낡은 폐가일 뿐이었다. 문은 반쯤 부서진 채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빈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끝난 건가? 정말로? 그때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내 발밑 흙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하나, 내 것,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또 하나.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발자국은 내가 움직이는 순간에 맞춰 천천히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사각, 아주 미세한 소리, 그리고 툭. 이번에는 내 가슴 안쪽에서 그 소리가 울렸다.